예키 친구들, 안녕하세요. DJ 조이쌤이에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밤이네요. 예키 친구들은 봄 향기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활짝 핀 꽃들을 보며 기분까지 덩달아 좋아지는 요즘, 예키 친구들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조이쌤은 봄이 되면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마치 봄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기분이 들거든요. 봄은 우리에게 따뜻함과 행복을 선물해주는 소중한 계절이죠. 오늘 밤에는 우리 예키 친구들이 포근한 봄 꿈을 꾸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따뜻한 자장가를 들려줄게요. 봄의 따스함을 가득 담아 우리 함께 꿈나라로 떠나봐요.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는 잠잘 준비가 된 친구들이 함께 듣는 라디오랍니다. 자, 이제 포근한 잠옷을 입고 이불 속에 잘 들어갔나요? 모두 준비가 끝났다면 눈을 살짝 감고 조용히 숨을 쉬며 마음도 편안하게 해볼까요? 이제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 시작할게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의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친구들이 보내준 재미있는 사건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과연 어떤 친구의 사연이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들지 기대되네요. 친구들의 소중한 추억과 생각을 언제든지 예키에 보내주세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사연 적기를 통해 친구들의 재밌는 사연을 남겨주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려줄게요. 그럼 지금부터 친구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6살 서준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이서준이에요. 저는 엄마 친구분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작아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만 끄덕여요. 서준아, 엄마 친구를 만나면 인사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작아지고 부끄러워서 속상했구나. 사실 어른들 앞에서 인사할 때는 누구나 조금 쑥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 처음에는 작게라도 안녕하세요 하고 말해보는 건 어때?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아. 고개를 숙이면서 입모양만 만들어도 충분히 예쁜 인사가 될 거야. 그리고 만약 너무 부끄럽다면 엄마한테 엄마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따라할게요 하고 말해도 좋아. 그러면 엄마가 서준이도 인사해볼까 하고 도와주실 거야. 서준이의 마음은 이미 인사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게 느껴져서 선생님도 기뻐. 작은 인사라도 용기 내는 모습이 정말 멋져. 앞으로도 서준이의 작은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반갑고 기뻐할 거야. 이번 사연은 6살 하윤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김하윤이에요. 전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 동생이 자꾸 달라고 해서 나눠주고 싶지만 제 몫이 줄어들까봐 싫기도 해요. 하윤아,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 동생이 자꾸 달라고 하면 고민될 수 있겠다. 하윤이도 간식을 좋아하는데 나눠주면 내 몫이 줄어들까봐 걱정될 것 같아. 동생한테 조금만 줄게 하고 작게 나눠줘도 충분히 착한 마음이야. 혹시 너무 고민된다면 엄마한테 조금만 더 주세요 하고 솔직하게 말해도 좋아. 하윤이가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예쁘다. 그리고 나눠주지 못해도 괜찮아. 하윤이도 충분히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선생님이 하윤이의 따뜻한 마음을 항상 응원할게. 이번 사연은 5살 민서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이민서예요. 저는 물감놀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물감을 칠하다 보면 옷에 자꾸 묻어서 엄마가 속상해하세요. 민서야, 물감놀이를 하다가 옷에 물감이 묻어서 엄마가 속상해하셨구나. 물감놀이가 정말 재밌는데 물감이 여기저기 튀면 가끔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 혹시 물감놀이를 할 때 엄마한테 앞치마 입을래요 하고 부탁해보는 건 어때? 아니면 엄마가 허락해 주신다면 오래된 티셔츠를 물감놀이 전용 옷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물감을 사용할 때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면 물감이 너무 많이 묻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을 거야. 민서가 물감놀이를 하면서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응원할게. 엄마도 민서가 예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 하실 거야. 앞으로도 마음껏 그림 그리고 예쁜 작품 만들어줘. 이번 사연은 6살 도연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최도연이에요. 전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가끔 맵지만 엄마가 서운해하실까봐 맵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도연아,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조금 매울 때 말하지 못해서 속상했구나.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주신 거라서 서운해하실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정말 예뻐. 하지만 엄마도 도연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엄마, 맛있는데 저한테 조금 매워요 하고 부드럽게 말해보는 건 어때? 혹시 매운맛을 덜 느끼고 싶다면 밥을 좀 더 같이 먹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엄마도 도연이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하실 거야. 다음번엔 조금 덜 맵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해보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7살 서준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이서준이에요. 전 동생이 자꾸 제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해서 가끔 짜증이 나요. 서준아, 동생이 자꾸 서준이를 따라해서 답답할 수도 있겠다. 서준이가 하는 행동이 멋져 보여서 동생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도 있어. 하지만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지금은 나 혼자 하고 싶어 하고 솔직하게 말해보자. 그리고 가끔은 동생과 같이 해볼래? 하고 말해보는 것도 좋아. 동생이 따라하면 귀찮을 때도 있지만
서준이가 작은 선생님처럼 동생을 이끌어주는 모습도 정말 멋질 거야. 선생님은 서준이가 동생과 잘 지내면서도 자기만의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응원할게.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 정말 재밌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이야기 모두 고마워요. 친구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사연 쓰기 코너를 통해 언제든지 친구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반짝이는 시간이 되었네요. 따뜻한 이불 속은 포근한가요? 만약 시간을 여행할 수 있다면 어떤 시간으로 가보고 싶나요? 주인공 윤희는 신기한 시계를 가진 토끼를 만나 새롭고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시간 여행을 통해 윤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윤희의 시간여행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나의 선생님, 동화 시작해주세요. 시계토끼와 시간의 문. 예키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시계토끼와 시간의 문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봐요. 어느 따뜻한 봄날, 윤희는 숲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고 귀여운 하얀 토끼 한 마리가 조그만 시계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보통 시계와 달랐습니다. 숫자가 빛나고 있었고 초침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우와, 저 시계 정말 신기하다. 근데 너는 누구야? 네가 나를 볼 수 있다니. 나는 시계토끼야. 시간의 문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여행할 수 있지. 정말?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좋아. 그러면 꼭 나를 따라와야 해. 토끼는 시계를 꾹 눌렀고 눈앞에 거대한 빛의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시계토끼를 따라 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윤희는 푸른 숲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이 너무 거대했습니다. 나무도 크고 하늘을 덮을 만큼 커다란 식물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우와, 여긴 어디야? 공룡시대야. 저기 봐. 저 멀리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보이지? 윤희가 고개를 돌리자
거대한 초식 공룡이 천천히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목이 길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죠. 진짜 크다. 그 뒤에도 여러 공룡들이 풀을 뜯으며 평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공룡 위에 타보기도 하고 미끄럼틀도 타면서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이 흔들리며 무언가 다가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티라노사우루스가 온다. 빨리 다음 시간으로 가야 해. 토끼는 시계를 재빨리 조작했고 다시 빛의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는 아쉬웠지만 거대한 공룡이 다가오는 걸 보고 황급히 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문이 열리고 윤희가 눈을 뜨자 이번에는 웅장한 궁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거리에는 기와집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야? 조선시대야. 지금은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고 있는 시기지. 윤희는 조선시대를 직접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궁궐로 다가가자 학자들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글자를 적으며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저 글자가 바로 한글인 거야? 맞아. 우린 지금 한글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 거야. 윤희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백성들을 위해 쉬운 글자를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만들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구나. 앞으로 한글을 더 소중히 써야겠어. 좋은 자세야. 그럼 이제 미래로 가볼까? 윤희는 다음 여행지가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시계토끼가 시계를 누르자 또다시 빛의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문을 통과하자 이번에는 반짝이는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하늘을 나는 자동차, 공중에 떠 있는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여긴 미래야? 그렇지.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미래의 너를 보기 위해서야.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길거리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 보이는 사람은 바로 어른이 된 윤희였습니다. 저거 나잖아. 전광판 속의 윤희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목소리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주 탐사선이 화성에서 새로운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네가 꿈꾸던 아나운서가 된 모습이야. 멋지지? 윤희는 화면 속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뉴스를 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야. 나 진짜로 아나운서가 됐어. 네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꼭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야 해. 윤희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직접 본 순간 꼭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거야. 시계토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눌렀고 빛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윤희는 아쉬웠지만 이번 여행이 잊지 못할 경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도시를 한 번 더 둘러보고 시계토끼와 함께 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뜨자 윤희는 원래 있던 숲속에 서 있었습니다. 시계토끼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리고 꼭 네 꿈을 이루길 바라. 응, 고마워, 시계토끼. 그렇게 시계토끼는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고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윤희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예키 친구들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윤희처럼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나요? 친구들의 꿈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 친구들, 동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음악을 들으며 잠들 준비를 해볼 거예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냈나요? 오늘 밤은 우리 마음속 작은 불꽃을 따라 신비로운 여행을 떠날 거예요. 작지만 따뜻한 불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우리 함께 불꽃을 따라 떠나볼까요? 자,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숨을 크게 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마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부드럽게 긴장을 풀어보세요. 우리 마음속이
작은 불꽃이 반짝이고 있어요. 이 불꽃은 우리 안의 따뜻함, 용기, 희망을 상징한답니다.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나요? 불꽃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불꽃도 작게 일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작은 불꽃은 우리를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해요. 불꽃을 따라 걷다 보니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나타났어요. 꽃들은 불꽃의 따뜻함에 화답하듯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네요. 꽃밭을 거닐며 꽃들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어떤 꽃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꽃잎에 살짝 손을 대어보세요.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질 거예요. 꽃밭을 지나니 반짝이는 호수가 나타났어요. 호수물은 마치 거울처럼 맑고 투명하네요. 호수에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물고기들에게 인사를 건네봐요. 물고기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호수에 비치는 불꽃을 바라보세요. 불꽃은 마치 호수 속에서도 빛나는 것처럼 아름답네요. 이번에는 불꽃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요. 구름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세상을 구경해보세요. 바람은 우리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햇빛은 따뜻하게 비춰주네요. 하늘을 나는 기분은 어떨까요? 마치 새가 된 것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느낌이 들 거예요. 작은 불꽃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 줘요.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이에요. 불꽃은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불꽃의 선물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불꽃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줄 거예요. 이제 작은 불꽃과 함께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불꽃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편안한 잠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오늘 밤 작은 불꽃과의 여행은 어땠나요? 우리 마음속 작은 불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편안하게 잠들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꿈을 꾸세요. 잘 자요, 친구들. 내일 아침에는 불꽃처럼 용기 있는 하루가 될 거예요.